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요즘엔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꾸준히 산을 찾습니다. 단풍철인 요즘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산불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원래 이맘때는 산불 비수기지만 올가을 산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에서 산불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가을 산불의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수도권 뉴스는 임차료 지원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대학로 소극장을 돕고 나서는데요. 1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화동, 동숭동, 해화동 일대에서 예술인이 직접 운영하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이 대상입니다. 1년 중 24주 이상, 3개 이상의 다른 공연단체에 대관하는 곳이어야 하네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과 관련 지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산불 비수기랍니다. 원래 9월과 10월은 가을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시기인데 최근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박사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병두입니다. 네네. 그 가을 산불이 급증했다는 소식들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그 여름철인 7월 2일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산불이 잘 발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를 살펴보더라도요.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7월부터 8월에는 2건, 9월에는 4건, 10월에는 13건만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올해는 지금 9월에만 33건, 10월에는 현재까지 37건이 발생해서 예년에 비해서 각각 8배와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례적인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여름철, 가을철에 이제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비가 많이 오고 이로 인해서 이제 풀이 많이 자라고 잎이 무성해서 낙엽이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불씨에도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이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제 봄부터 가뭄이 이어졌고요. 또 이제 중북부 지역을 하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잎이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고요. 낙엽 수분량도 어제 그제 비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는 봄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낙엽이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지금 건조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비가 안 온 게 문제군요. 가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10년간 월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4배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꽤 심각한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상태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은 이 물이 부족하니까 진화도 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산에 나무들이 말랐다는 말은 그만큼 잘 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열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요.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불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진화 환경도 나빠지고 있는데요. 예. 작은 저수지나 담수지가 지금 물이 말라서 물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물을 떠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규모의 산불을 끄는데도 더 많은 진화 헬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라는 관용 어구가 있는데 정말 마른 상태가 되어버린 데다가 물도 없으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건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자연 발생적인 대형 산불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산불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소 면적이 이제 100헥타,
10%가 넘으면 대형 산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불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가을철에 이러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봄이 문제인데요. 내년 봄이요. 이러한 가뭄이 이제 봄철까지 계속되고 또 강한 바람이 불고 낮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넓은 대규모의 소나무 숲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 경기도와 같은 중북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면요. 강원도는 작년 9월, 10월 2달 동안 2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11건이 발생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건만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1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뭄이 심한 지역이 산불도 심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좀 큰 산불이라면 뭐 강원 고성 산불이나 네. 강원 동해안 산불 같이 좀 강원도 쪽에서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는 수도권 경기도 쪽, 뭐 인천 쪽도 2배 이상, 강원도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뭄이라는 좀 전반적인 배경이 그렇다 치면 네. 직접적으로 불이 나는 발화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철 산불 같은 경우도요. 등산객 등 산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농경지나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성묘격이나 담뱃불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 쓰레기 같은 거 소각하다가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서 이제 마른 산불로 산에 옮겨 붙는 상황 이런 네, 것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담뱃불 실화, 입산자의 실화라고 한다면은 뭐 취사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부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등산복도 열풍이 덩달아서 불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좀 취사도 자제하고 어느 정도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입산객들의 실수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풍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숲을 찾고 계신데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낙엽도 건조하고 대기도 모두 건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숲 내에서 사소한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뭐 취사나 아니면은 담뱃불 이렇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경우에 이제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산림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산불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산객들의 실수가 아직까지는 50%가 넘는다. 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산불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 생태계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산림은 숲이죠. 나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근데 이제 산불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데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합심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이제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숲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 온난화를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불이 나면 오히려 이러한 숲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100m 곱하기 100m 정도의 소나무 숲이 불타게 되면 약 54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이는 이제 중형 승용차가 1년에 배출하는 게 약 8톤을 배출하는데 예. 계산해 보면 7대가 배출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낙엽이 모두 타버리면요 토양에 이제 맨살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조그마한 비에도 이제 토양이 떠내려가게 되고 심하면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과거에 100헥타르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불태웠던 산불 전례들을 보면요. 피해액도 상당했습니다.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는데 최근 올 들어서 심각해진 가을 산불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을까요? 그 피해액 추산은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직접적인 그 피해액 또 피해액과 더불어서 간접적인 우리가 이제 산림의 공익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서식지가 되고 그다음에 토양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본다면 직접적인 피해액보다도 오히려 간접적인 피해액, 2차 피해액이 훨씬 더 100배 이상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무형의 가치도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대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벼락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의 산불은 드물고요.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은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쓰레기 소각, 농산부산물 소각 등이 언젠가는 이제 산불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소각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예. 않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는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나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개인의 인식 전환이 되려면 사실 이거를 일일이 다 스스로 깨우쳐도 너무 좋겠죠. 하지만은 누가 알려줘야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나 관련 당국의 대처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 이제 산불 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앙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 지자체 등 300여 개 관서에서도 이제 지역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요. 관련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속 진화 헬기와 지상에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초동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국민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불 유관기관에서도 산불 재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속한 국립산림과학원도요.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진화 장비를 이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0,000명과 산불 감시원 13,000명도 전국 곳곳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재해가 마찬가지겠지만요. 결국은 산불이 나서 어떻게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그렇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런 노력도 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그다음에 참여만이 이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아예 초동 단계부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각 지역별 대책 본부나 일시적인 그런 비상 대책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마른 가뭄이 계속되고 가을 산불처럼 산불이 봄에도 이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도 그렇게 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최악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뭄이 이번 그 여러 가지 그런 눈이나 이런 것들로 해소되지 않고 가는 경우에 이제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진화 인력이나 예방 자원들을 더 확대를 하고요. 비상근무도 더 확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YTN처럼 이렇게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내년에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좀 많이 해나갈 것 같고요. 네, 다방면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등 여타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속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순입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엄마가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35사단 보병 신병 교육대의 훌륭하신 사단장님 지휘 아래 소요한 중대장님, 김재현 소대장님, 교관, 조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들 수료식에 임실에 다녀왔습니다. 늠름해진 아들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자재 배치 받아 떠나는데 부대에 가서도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전역하는 날까지 무사히 군복무 잘 마치고 다녀오길 바란다. 김용농 화이팅! 아들 사랑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엄마 이유순 씨가 아드님께 힘내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마 워킹맘이신 것 같아요. 사회생활과 군생활을 정말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회 적응할 때 중국어 열심히 또 구사해서 멋지게 사회에 적응하시라고 중국어 수강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이유순 씨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네, 아까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0945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들고요.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담은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은 서울시로 떠납니다. 서울시 브랜드 기획팀 이준호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민들이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를 직접 뽑는다, 이런 천인회의와 더불어서 네. 이 뽑힌 브랜드를 선포하는 선포식이 열린다고요? 네네. 네, 소개해 주시죠. 아, 예. 먼저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제 치러지는 일부 행사가 천인회의인데요. 예. 천인회의에서는 1000분의 시민심사단하고 10분의 전문가 심사단이 서울 브랜드 최종 후보 3개안에 대해서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시고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천인회의의 현장 시민심사단 투표 점수 25%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심사단 투표 점수 25%하고, 그다음 저희가 먼저 한 사전 시민 투표 점수 50%를
합산해서 최종 서울 브랜드가 이제 선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진행되는 2부 행사 서울 브랜드 선포식과 축하 공연은 그 새로 선정된 서울 브랜드를 시민과 함께 이제 전 세계에 선포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 AOA,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탑독 등 이제 K-팝 스타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시민 심사단이 그러니까 1000명이라서 1000인 회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게 25%고요. 그리고 전문가 네. 투표가 25점, 25%. 네. 여기에 사전 시민 투표가 이미 50%. 이거는 이미 나온 거죠, 결과가? 예, 저희가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투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결과를 중간 발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발표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참 네, 스포일러가 최종 발표로 해야죠.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네네.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서울의 브랜드를 뽑는다.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천인 회의는 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 천인회의는 이제 그 일부 행사 때 이제 직접 투표를 하실 이제 천인회의 이제 시민 심사단들인데요. 네. 시민 심사단 지난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전 신청을 받아서 참여 동기하고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지역별 배분을 고려해서 예. 총 저희가 지금 1,400분 정도를 먼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천인회의에는 이 초청장을 받으신 1000여 명의 그 참석자분들만 이제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천인회의 이후에는 8시부터 진행되는 2부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선포식하고 축하 공연은 서울 시민 누구나 오셔서 이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현장에 특히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라이브 서울이나 TBS TV 또는 이제 다음 TV팟 아니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시민들이 선택할 최종 후보작 그 브랜드 3개 안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사전 시민 투표는 그 과정이 어땠는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아, 예.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제 글로벌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뽑아주신 서울 정체성 키워드, 공존, 열정, 여유를 주제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주최 공모전 역사상 가장 많은 한 16,400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예. 그 접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선정위원회하고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에서 네. 그걸 이제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총 30개 작품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30개 작품 중에서 이제 시민 아이디어를 이제 전문가하고 시민 원작자가 정교화 작업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이제 10월 2일 날 서울 브랜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3개 안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예. 요 3개, 이 선정된 3개 안을 가지고 10월 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아니면 주요 이제 거리 현장 투표 등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 시민 투표를 받았고 13만 4,700명 정도의 시민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이제 투표 점수가 오늘 점수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후보작도 그렇고요. 천인 회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전부 공개 모집으로 했네요. 예,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최종된 3개 안이 아이 서울유입니다. 그리고 서울링, 친근함을 강조한 서울메이트 이렇게 네. 3가지인데 이게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왜 다 네. 영문 브랜드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브랜드 만들 때 주요 타겟이 국내도 물론 있지만 이제 예. 서울이 글로벌 위상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타겟이 글로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발표한 건 이제 후보안 중에서도 기본안, 영문 기본안이고요. 예. 그래서 영문 기본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종이 선정되면 최종 뭐 아이 서울유가 됐던 서울링이 됐던 서울메이트가 됐던 그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문 기본형을 만들고 예. 영문, 국문, 혼용 기본형을 만들어서 이걸 또 계속 변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영문 기본형만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글 형태도 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보관을 마련해 두었군요.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영문 기본형이고요. 그다음에 예. 국문 기본형을 따로 만들 거고 따로 그다음에 만든다. 따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국영문, 혼용 기본형 그렇게 3가지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알겠습니다. 후보안이기 때문에 영문 기본형입니다. 그렇군요. 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브랜드부터 일단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브랜드 담당관 브랜드 기획팀의 이준호 팀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탐방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서울시가 택시들의 승차 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에서 택시 해피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일괄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봐요. 승객들 그 승차 거부 많고 질서 있게 차례 지켜서 타는 게 좋다고 보죠. 거리가 무질서하잖아요. 막 자꾸 사고 날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그게 좋은 제도라고 봐요. 저는 일단 찬성이 좋은 게 일단 귀갓길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식 자리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집에 못 들어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해피존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만 그것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신 사람들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 그렇게 택시비까지 줘야 되냐 이런 말 많더라고요. 저도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은 해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좀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찬반 입장이 팽팽하네요. 이혜미 리포터가 강남역의 택시 해피존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금요일 밤에 택시 잡기를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택시 해피존. 매주 금요일에 오후 11시부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강남역 6곳이고요. 해피존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는 서울시에서 승객당 3,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좀 좋은 점 등은 다른 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끔한 비판에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겠죠. 자, 힘내라 대한민국 앞서 1부에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 사연이 도착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9532번님. 환절기라 그런지 어머니께서 감기에 단단히 걸리셨습니다. 호흡기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건강 걱정보다 또 어머니 당신을 걱정하는 아들 걱정에 더 노심초사하시네요. 어머니, 건강이 최고니까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얼른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9532번님께서 효심 가득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시간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훈훈한 사연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9532번님 어머님께서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트레이시 채프먼의 패스트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경기도 소식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이번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척결 대상으로 선포한 게 있죠. 4대학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인데요. 최근에 민물장어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불량한 점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민물장어를 양식장에서 사다가 이를 가공해서 다시 식당에 공급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예. 장어의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업체는 수돗물이나 식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천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하천에 집수정을 만들고 하루 43톤씩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한 건데요. 예. 문제는 이 하천물이 너무 오염됐다는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한 결과 이 하천물에는 일반 세균 등이 식수 기준치에 비해서 무려 430배나 많았습니다. 일반 세균 이외에 다른 균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이 업체가 공급한 일부 장어에서는 역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생활 하수나 축산 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물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참 심각하네요. 일반 장어보다 430배의 세균이 발견됐다. 이게 지금 많이 판매가 된 거죠, 이미? 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운영됐습니다. 그동안 28만 7천여 마리의 장어를 식당에 공급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해서 1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 이 업체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은 식당은 전국에 95곳이나 되는데요. 이 업체는 다른 장어 가공업체에 비해서 30% 정도 싼 가격에 장어를 공급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밝혀냈습니다. 예. 이 업체는 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천에 다시 방류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참 심각한 문제네요. 좀 다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위례신도시 얘기입니다. 위례신도시에 위례동, 이 같은 이름의 동이 3개나 생긴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또 하남시 등 3곳에 걸쳐 있는 곳으로 모두 4만 3천여 가구가 건설됩니다. 현재 송파구 쪽은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성남시와 하남시 쪽은 조만간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완공은 2017년이죠.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 서울 송파구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지역을 위례동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근 성남시도 역시 위례신도시 내에 성남시 권역을 위례동으로 결정했고 하남시도 역시 위례동으로 결정하고 11월 초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3개의 위례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 지자체는 당초 동 명칭을 놓고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대부분 주민들이 위례동을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두 위례동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좀 행정적인 비효율이나 여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근데 위례동이 각각 3군데긴 하지만 각각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자체는 송파구 위례동, 또 성남시 위례동, 또 하남시 위례동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아해하기도 하고 불편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우편이나 배달 도중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택시를 타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들 지자체는 위례동 명칭을 두고 더 협의를 할 예정이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혀서 어떤 새로운 조치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는 거. 원포원 착한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감독입니다. 마션, 성남 변호사, 트랜스포터. 감성적인 계절인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관에는 액션과 스릴러 그리고 SF 장르의 영화가 대부분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을 전어처럼 가을 영화도 있을 만한데요. 가을엔 아마도 적당히 슬픈 영화가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 톰슨의 새드 무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